안녕하세요. 홍 선생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제 영상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누르세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복채라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채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미래를 꿰뚫는 그런 직감이 아주 강한 그런 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관상학에서 눈은 전체의 8,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관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눈관상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눈은 단순한 눈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눈의 신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투자를 하면 왜 나는 실패만 할까? 또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자꾸 사기를 당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눈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신기가 서려 있지 않은 것들이 특징입니다. 관상에서 눈은 정신이 머무는 곳인데 이 미래를 예측하고 부자가 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은 생김새가 그 안에 뿜어져 나오는 그 안광이 아주 다릅니다. 안광이 서려 있는 눈, 제가 한번 그려보면 안광이 서려 있는 눈들은 까맣고 진하고 또렷한, 단순히 쌍꺼풀이 있네 없네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눈 속에서 잠든 직감을 깨우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불을 거머쥐는 직감형 관상의 비밀과 그 운을 다스리는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달라지실 겁니다. 눈은 감찰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안광이 서려 있는 눈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눈꺼풀이 잘 감싸져 있는 그런 눈입니다. 대체적으로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고력이 좀 깊고 창조력이 있고 기술적 눈이죠. 눈이 살짝 올라간 눈들이 통찰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통솔력도 있고 아주 그런 것들이 뛰어나죠. 관상 고서인 마이상법에서는 눈을 해와 달이합니다. 직감이 뛰어난 눈을 설명하는 핵심 용어들을 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칠칠이라고 해서 칠흑같이 깊은 눈동자를 얘기합니다. 눈동자가 유난히 검고 빛이 나면서 흰자와 검은자의 경계가 아주 칼처럼 명확한 것을, 그런 생김새를 말합니다. 이런 눈은 정신이 맑고 또 집중력이 또 엄청납니다. 이런 눈을 가진 분들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좋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투자나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해수중광이라고 해서 눈 속에 빛이 겹쳐 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눈 안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관상입니다. 제가 또 그런 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박진영 씨와 이정재 씨를 그려봤습니다. 닮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림 그릴 때마다 제가 그려놓고도 제가 웃습니다. 박진영 씨도 보면은 눈이 안광이 아주 좋고 또 길게 예리한 눈을 가졌고 겉으로는 막 웃는 것 같지만 그 눈에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보는 눈으로 회사를 그렇게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관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마도 아주 좋고 훤하고 하관도 좋고, 단순히 마르고 뭐 살집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하관을 보면은 좀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드는 박진영 씨가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관상이죠. 이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조화롭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죠. 참고하려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호수 밑에 전등을 켜놓은 듯 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영감이 뛰어나고 예주몽을 아주 자주 꾸기도 하고 직감이 너무 예리해서 위기를 본능적으로 피하는 천운을 타고난 그런 관상인 겁니다. 스스로 예측하고 직감이 뛰어나는 그런 캐치하는 능력이 대단한 거죠. 타고난 거죠. 용안이라고 해서 용안과 봉안은
귀격의 정점을 이루는 눈이죠. 눈이 길게 찢어져서 귀 근처까지 기운이 뻗어 있는 거죠. 이렇게 길게. 눈동자가 또 이게 너무 크면은 안 좋고 적당히 이렇게 좀 점을 찍어 놓은 듯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눈동자가 너무 큰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용화는 눈이 길게 찢어져서 귀 근처까지 기운이 뻗어 있고 눈끝이 살짝 위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지혜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대기업 총수나 나라를 움직이는 책사들에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직감이 뛰어난 눈, 즉 부자가 되는 예리한 눈의 특징은 점칠안이라고 해서 검은 눈동자가 좀 작고, 그 눈이 있으면 점칠안이라고 해서 눈동자가 좀 작고 삼백안하고 사백안은 아닌데 여기 딱 찼지만 눈동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눈입니다. 검은 점을 찍어 놓은 듯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눈입니다. 이런 눈은 판단력이 정광석과 같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타이밍이 중요한 분야에서 아주 큰 부를 이루는 그런 눈이 도톰하신 분들, 단순히 남녀공이라고만 알고 계셨겠지만 이것은 직감의 창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잠이 맑고 윤기가 나면은 인복도 있고 함께 예리한 직감이 따라오는 그런 눈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눈 중에서 눈을 자주 깜빡깜빡 그렇게 깜빡이는 습관에 그런 가지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눈은 기운이 새어나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력을 좀 흐리게 하는 그런 눈일 수 있습니다. 초점 없이 멍하게 뜨시는 눈도 있습니다. 이는 유신이 아닌 무신의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복이나 운도 놓치게 되는 그런 눈인 거죠. 연예인의 유명 사례를 예시로 직감을 들면 이정재, 박진영 씨를 눈을 보면은 그 안에 안광이 매우 매섭고 가늘고 길지만 눈이 아주 매섭게 보이죠. 뭔가 직감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눈? 이 사람 눈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안광이 매우 단단하고 매섭고 이런 봉안의 기운을 섞인 눈으로 작품을 고르는 선구안이나 사업적인 감각이 아주 남다른 이유가 바로 저 예리한 눈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흐름을 잘 타는 직감이 동물적으로 아주 발달한 관상인 거죠. 그 눈을 보면은 좀 작지만 눈동자의 빛이 아주 매우 강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눈이 작고 빛나면 내실이 강하고 집중력이 귀신 같다고 볼 수 있죠. 박진영 씨는 트렌드를 미리 읽고 시대를 앞서가는 직감, 그것이 그의 눈에 관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님을 보시면 그분의 눈은 평소에 반쯤 감긴 듯 보이지만 한번 쳐다볼 때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해수 중강의 눈이었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아주 꿰뚫고 10년 뒤를 아주 미리 내다볼 정도의 예지력은 바로 그 깊은 눈에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남보다 좀 앞서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죠. 귀신 같은 예언가 삼국지의 제갈량은 팔진도를 치고 바람의 방향을 바꿨다고 하죠. 기록에 따르면은 그 눈은 세목의 섬광이 번뜩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적의 심리를 꿰뚫고 미래의 승패를 미리 보았다고 합니다. 제갈량처럼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논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보는 능력이 타고난 거죠. 여러분, 직관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맑은 눈, 맑은 정신 눈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맑은 정신의 신의에 찬 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운법으로는 안구정화법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찬물로 눈을 좀 씻고 내 눈을 맑아지고 세상을 꿰뚫어 본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눈물약도 넣고 그렇게 또 눈도 잘 찬물로 이렇게 씻어내고 눈을 맑게 하는 것만으로도 판단력이 2배는 좋아집니다. 또 정자응시법이라고 해서 하루에 5분 정도 촛불이나 벽에 한 점을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눈 한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응시를 하면서 잡념을 비우고 명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눈의 힘,
안력이 길러지면서 사람의 거짓말과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먼 산 보기가 있는데 예리함만 있으면 눈에 피로해져서 운이 깎입니다. 하루에 또 한 번은 먼 하늘이나 또 산을 보면서 눈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눈을 좀 감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해야 직감이 좀 유연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안광철배라고 해서 눈빛이 사람의 등 뒤까지 꿰뚫어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둡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한탄하시는 분도 가끔 있죠. 여러분들의 눈 안에는 이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의 직감을 믿으시고 마음을 맑게 닦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의 삶이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운명 앞에 놓인다면은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분명히들 하실 겁니다. 타인보다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